갈수록 더 난맥상이고 갈수록 더 갈팡질팡인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4당 대표, 사실 5당 대표인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4당 대표를 당의 이익을 넘어서서 당파 간의 정쟁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는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논의해보자고 청와대의 4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외교 라인에 전혀 혼선이 없는 것 같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비친다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점입가경입니다. 왜냐하면은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14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안보특보의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수의 목소리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할 때는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또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실 잠깐 동안만이라도 핵과 미사일 중단해주고 좀 자제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뭐 지금 14조치 때 10년 전에 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합의해놓은 사실 항목 중에서 28개나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좀 밀사를 보내가지고 둘이라는 거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얘기 좀 하도록 하라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어쨌든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제안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문정인 특보가 교수의 자격으로 교수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해놓고 그게 교수의 입장이었으면 오늘 입을 다물어야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미래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핵이라든가 위기에 관련된 세미나에서 또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한 방을 터뜨린 게 아니라 사실 자기 본심을 얘기한 거죠. 어제는 할 수 없이 보는 눈 때문에 특보의 자격이 아니라 교수의 입장으로서 교수의 목소리라고 한다 했지만 정말 어제 하고 싶었던 얘기 본색을 오늘 드러낸 겁니다. 차라리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인정해주자. 그게 속편하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깨는 게 차라리 낫지 한반도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우 좀 잠재워져가는 이슈를 또 끄집어냈어요. 미국이 B-1 바머 2대를 북한 쪽의 국제 공역에 출격시킨 것은 사실 한국 쪽하고 어떤 합의도 없이 한 것이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우발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충돌이 일어나서 피해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조금 잠재워지느냐 하면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이 B-1 바머를 사실 전략 폭격기를 날리자 기자들이 나서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한미동맹 간에 충분히 양쪽이 협의를 했고 우리도 다 알고 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보고를 다 받은 상황이다. 국방부도 사전에 두 나라 간에 이 얘기는 조율이 된 거다. 강 외무부 장관은 실제로 사전에 얘기가 됐지만 NLL을 넘는다는 차원에서 사실 우리 군이 끼기에는 좀 굉장히 예민한 데가 있어서 안 갔다. 사실 오늘 다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말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달리 사전에 한국과 미국이 다 협의를 했지만 충분히 우리도 그 문제를 숙지하고 있었지만 NLL을 넘는데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좀 예민한 문제라서 곤란하다고 생각했어. 미국의 요청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요청이 있었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지 않고
물론 그 질문은 강장관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빠진 건지 미국이 빠지라고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안 알려준지 어쨌든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강 장관이나 청와대 얘기나 국방부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사전에 노티스는 충분히 미국으로부터 받았고 우리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거고, 누구만 가는 것이 출격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전 노티스가 단 인지가 되고 통보가 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정인 특보는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B-1 밤을 전략 폭격기를 북쪽에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게 너무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른데도 대통령은 본인이 볼 때는 안보 라인 간에는, 안보 라인 사이에는 이견차가 없는 것 같다고,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수도 떠서 국군의 행사, 이번 추석 연휴, 긴 연휴 기간 사이에 국군의 날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군의 행사를 조금 당겼습니다. 국군의 행사에서 원래는 해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된 만큼 평택 2함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책임 방위력, 독자적인 방위력. 둘째, 전자권 환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자. 전자권 환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자 하면서 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한반도 이 어수선한 상황에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 공조체제를 튼튼하게 해주고 앞장서서 우리 안보를 지켜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하고 또 감사 훈장까지 오늘 줬어요. 그런 뜻으로 한 건 알겠지만 자칫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뭐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훈장 하나 줄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보따리 싸서 미국은 나가고 우리한테 빨리 전자권을 넘겨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렇게라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거죠. 왜 오늘 같은 날 그 얘기를 주한미군 사령관을 불러놓고 정말 한미공조의 보훈에 감사드린다. 협조에 감사드린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 하면서 훈장을 주면서 그 앞에서 또 빨리 전자권 내놓으라. 물론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겠다는 거지만 밥 덜 익었는데 소뚜껑 자꾸 열고 덜 익은 밥 먹으면 배탈 납니다. 우리가 전자권을 환수하겠다는 얘기는 95년부터 90년 초반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막상 미국이 94, 5년 돼가지고 평시전자권, 전시전자권 두 개 다 가져가라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내놓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아이고, 우린 준비 안 됐습니다. 평시전자권만 일단 가져올 테니까,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서해 5도 부근이나 이런 곳에 국지전 일어날 때에 우리가 좀 나서가 하고 작전계획 5027에 명시된 전면전이나 우리의 본토를 치는 그런 전쟁이 날 때는 아직까지 연합전력에 의해서 막도록 좀 더 있다 가져올게요. 밀어놨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린 자주국방이 필요해. 빨리 전시작전권 가져와야 돼. 막 번갯불에 콩 뽑듯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실제로 국방비를 7.5% 이상 올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연간 7.5%를 향후 20년, 13년간 올려서 2020년에는 병력도 대폭 줄이고 50만 이하로 하고 한국 현대화 그리고 한국 자주국방을 완전히 하겠다 해놔놓고 7.5% 국장비를 올려주는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다 이행이 안 됐습니다. 실천이 안 됐습니다. 말뿐이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7.5%를 계속 13년간 올려준다 해도 우리가 지금 떠들고 있는 킬체인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자주 국방력을 위해서는 빨리 킬체인을 완수하고 KAMD 한국식 방공망 빨리 구축하고 그리고 한국식 대량 살상 대응 체제를 갖춰라. 대량 보복 체제를 갖춰라 했는데 그 뭐 KMPR입니다. 그건 줄여서. 먼저 킬체인 우리 혼자서 됩니까? 말 그대로 죽이는 것을 체인 시간별로 적을 사살하는 데는 먼저 적이 어디 있는가 적이 보낸 무기가 어디쯤 있는지 보고 어떤 무기를 언제쯤 쏘는지를 파악해서 분석해서 어떤 무기로 대응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의 사격체제 타격체제를 이 4개의 체인을 4개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킬체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눈 우리 혼자서 지금 뭐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린파인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린파인드도 있고 뭐도 있고 아직도 우리 혼자서 충분하지 못하죠. 조기 경보기 갖고 있습니다만 한계요. 탐색 정찰 우리 혼자 능력으로 안 됩니다. RF-135 같은 건 우리 게 아니죠. 미국 걸 빌렸습니다. 북한 핵무기 미사일을 날리는 것도 사전에 하는 것도 다 유투기 정보로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분석하는 것 어느 정도 우리가 힘을 좀 합칠 수 있지만 때리는 것 타격하는 것 결심하는 것 타격하는 것 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량 보복 체제로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가 싸우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제대로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타우러스. 사실 타우러스는 굉장히 이게 관통력도 뛰어나고 정밀 타격 능력이 있고 사거리도 한 500km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란 적진까지 실질적으로 낮게 그 깊숙이까지 날라 들어가지 않더라도 북을 때릴 수 있는 무기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을 중간에 이 체제로 할까 저 무기로 할까 싸우다가 이제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대지라고 가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철매? K9? 사거리 40km 정도 안 됩니다. 이것을 북한의 핵이나 지금 고도 770km, 사거리 3800km 이상 나르는 북한의 미사일, 위력을 보이고 있는 북한 미사일이나 6차에 걸쳐서 완성된 핵이라든가 이걸 막는데 이건 역부족이라도 이건 장난감이죠. 이걸 가지고 독자적 방위력이 됩니까? 진작에 독자적인 방위력이 됐으면 그 사이에 95년 이후에 미국이 여러 차례 우리 보고 정말 가져가라. 전자권 가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돌라고 달라고 난리를 쳐놔놓고 막상 가져가라 하니 우리 아직 준비 안 됐다. 또 가져가라니까 준비 안 됐다. 또 가져가라니까 준비 안 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3번 이상을 지금 미루어서 지금 2020년도 확정된 2020년이 아니고 2020년 중반 어느 때쯤입니다. 우리가 조건 있죠. 우리가 준비된다면 2020년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렵적 단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산비리 척결하면 그 문제 다 해결됩니까? 지금 방산비리 척결하는 것도 카이 돈 먹은 거 몇 개, 수리온, 기동기 몇 건, 이것 가지고 방산비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방산비리는 무기 한두 개를 잘 팔아먹고 잘못 팔아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방산을 총괄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도록 ADD의 연구개발 능력을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방위사업청 하에 손발 수적으로 방위사업청이 지시하는 거나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아니고
최소한 북한의 국방과학연구소 수준으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북한 얘기했다고 또 이상한 여자네? 왜 북한을 얘기해? 북한의 과학연구소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파워를 김정은이 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랬었죠. 지금은 방사청의 한 부속물이 됐습니다. 품질검사소 마찬가지 방사청의 하나의 부속물이 됐습니다. 방사청이 어떤 방산업체에 무기 만들어라 해놨고 방사청 산하에 있는 기품연구소가 와가 그거 조사하면은 내 물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퀄리티 컨트롤이란 도장 찍는 품질 보정이란 도장 찍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마치 어린애에게 백지 성적표를 주면서 너 엄마한테 성적표 갖다 주기 전에 네가 원하는 점수 써넣어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안 바꾸고는 몇 명이 뭐를 리베이트를 먹었다, 커미션을 먹었다, 불법으로 누구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을 갖다 줬다, 수갑 채워라. 그러니까 방산비리에 뿌리를 못 뽑습니다. 그리고 방산비리에 뿌리 뽑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진정한 무기의 국산화를 할 준비가 돼 있느냐, 기술이 되느냐, 연구가 돼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스팬이 2006년 방사청 만들고 11년 동안 방사청이 실질적으로 ADD를 자기 예속하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예속하에 갖다 놓음으로써 독자적 연구개발, 무기의 독자적 연구개발 능력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ADD를 처음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이 7사단 철수하면서 한국의 방위를 책임 안 지겠다고 할 때에 부랴부랴 우리 자주국방을 하자고 만들고 그걸 만들자마자 불과 6개월 내에 소총 가장 핵심적인 독자적인 탱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철두철미한 각오와 스피드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지지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그게 무슨 힘자랑 돈 싸움하는 바탕처럼 돼버리다시피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옆쪽으로 나갔습니다만 다시 되돌아와서 대통령이 이와 같이 국군의 날에 주한미군 사령관 불러놔놓고 훈장 열심히 해줬어. 한반도에서 북한 핵위협을 막아줬어. 한미공조를 철저히 해줬어. 감사하다 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독자적 방위력을 가지고 작전권 이양을 빨리 받자. 물론 우리 군에게 좀 더 정신 차리고 투철한 애국심으로 눈 똑바로 뜨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자주적인 국방력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생각에서 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왜 주한미군 사령관 불러놔놓고 훈장 주면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왜 그것을 제가 꼬집느냐. 이 지금 분위기가 한국과 미국과 와싱턴과 서울 사이에 있어서 불행히도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서로가 서로를 약간 까재미 눈으로 의심하고 있고 속마음이 진짜 이건가 저건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다른 문제는 몰라도 안보에 대한 카멘트는 마치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을 누군가가 번역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비하해서 말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관련된 어법은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번역이 필요하다니까요. 액면 그대로를 바로 들으면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한자리에서도 앞에서 이랬다가 뒤에서 이랬다가 어느 게 진심인지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번역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안보에 대한 멘트를 끌고 가는 그리고 기조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 밑에서 대통령을 돕는 국방장관,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편리할 때는 교수의 입장으로 또 다를 때는 대통령 특보로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특보의 얘기, 청와대 얘기 다 다릅니다. 다 달라. 다 다른 게 대통령께서 선이 확고하면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안보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놔두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들도 받기 때문에 그 밑에 대통령을 돕는 공식적인 자리에 있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 있거나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야기도 전부 조금씩 각도가 다릅니다. 그 국민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한 수 더 떠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 세미나가 있었을 때 문정인 특보의 얘기, 이 북한을 차라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보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게 맞지만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비핵화로 가야 된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북한이 이겼다고 인정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 미국에게 빨리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 만나가 둘이 뭔가 사바사바 얘기가 결정되면 우리는 그냥 따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의 멘토를 하고 계신지. 저는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내용. 여기에 맞붙어서 그럼 북한 핵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사실은 핵 보유국인데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라도 앞장서서 알아서 기주자? 우리가 비핵화하면 쟤들이 비핵화합니까? 여기 맞짱을 떠서 손학규 전 서강대학 정책 교수 그리고 또 당대표도 하셨고 대선 후보도 2번이나 하신 분, 이분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아니 뭐 그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제가 존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얘기가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자. 그것이 발상의 대전환이다 했습니다. 대표님, 의원님, 손 교수님, 국제정치학 가르쳐 주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파키스탄과 인도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둘 다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둘 다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절대로 둘이 분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강대국의 정치적 카드로서 쓰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은 수준의 핵 능력을 가졌다면은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우리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것까지 힘겨루기를 해야 되지만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우리는 지금 뭡니까? 미국이 가장 노심초사하는 게 뭡니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NPT 체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뜨려서 안 된다. 왜? 북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핵 확산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테러 집단들이 쉽게 핵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미국의 최고의 관심사가 IS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에서의 테러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혹시 대량 살상 무기를 갖게 될 경우에 정말 전 세계가 끝없는 분쟁의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파키스탄이나 일본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저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진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대통령은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작권 지금 가오면 북한이 더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럴까요? 대량 보복
능력이 독자적인 대량 보복 능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보복 능력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전작권을 이양받으면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할까요? 김정은이 룰루랄라 하고 춤춥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세상이 되면 임수경처럼 북한에 가서 깃발 평양광장에서 손 한 번 흔들어주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지천에 깔리게 될 겁니다. 앞다투어 평양광장에 가서 김정은 만세라고 노래 불러주고 여의도 부근에 와서 진치고 앉아가 국회로 입성할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온 지리멸렬하게 난장판으로 방향감각 없이 전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문재인 특보가 얘기한 게 뭡니까? 동맹이라는 게 전쟁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동맹이 전쟁의 기제가 된다면 이건 곤란하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 대사관 주변을 맴돌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나 민변단체 소속 시민단체들이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논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한미동맹을 원했던 것은 그들이 우리 전쟁을 북한과의 전쟁을 막아주기 때문인데, 트럼프라는 인간이 나와서, 그들 얘기입니다. 인간이란 용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동맹 필요 없다. 11월달 한국 오는 것도 찬성 안 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니까 만약에 대북 제재를 더 심하게 압박하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거 하나 통제 못하고 있어요. 왜요? 문 대통령 잘한다라는 여론조사 숫자 떨어질까 싶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70% 이상을 지지하려면 야들 그냥 둬야 됩니다. 사드 반대를 해도 그냥 놔두고, 대통령 보고 you shut up, 입 다물어. 대북 제재 압박은 안 가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You stop it. 그만두라 할 때도 대통령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허허허.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심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하고 두는, 이거 나라 위한 대통령 아닙니다. 오늘 마이클 브린이 조선일보에 쓴 기고를 한번 보십시오. 저랑 그분은 개인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30년이 넘는 친구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30년 이상 이곳에서 사는, 한국에 주재하는 해외 언론의 총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새로운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이 다 목소리를 외치면, 그게 모두 다 목소리를 외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은 제대로 주권 행사를 했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다. 철통 같은 변함없는 기준, 확고한 법의 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움직일 때만이 그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한번 확고히 잡아주고, 그 위에 해석의 여지가 남지 않는 아주 단순하고 확고하고 일관된 안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밑에서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도 설왕설래하고 말꼬리 잡고 해석 달리하고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좀 조용해질 겁니다. 밑에서 대통령을 돕는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편리할 때는 교수의 입장으로, 또 다를 때는 대통령 특보로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특보의 얘기, 청와대 얘기 다 다릅니다. 다 달라. 다 다른 게, 대통령께서 선이 확고하면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안보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놔두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들도 받기 때문에 그 밑에 대통령을 돕는 공식적인 자리에 있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 있거나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야기도 전부 조금씩 각도가 다릅니다. 그 국민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한 수 더 떠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 세미나가 있었을 때 문정인 특보의 얘기, 이 북한을 차라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보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게 맞지만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비핵화로 가야 된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북한이 이겼다고 인정해주고 그러고 난데 미국에게 빨리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 만나가 둘이 뭔가 사바사바 얘기가 결정되면 우리는 그냥 따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의 멘토를 하고 계신지. 저는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내용. 여기에 맞붙어서 그럼 북한 핵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사실은 핵 보유국인데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라도 앞장서서 알아서 기주자? 우리가 비핵화하면 쟤들이 비핵화합니까? 여기 맞짱을 떠서 손학규 전 서강대학 정책 교수 그리고 또 당대표도 하셨고 대선 후보도 2번이나 하신 분, 이분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아니 뭐 그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제가 존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얘기가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핵보유국을 인정해주자. 그것이 발상의 대전환이다 했습니다. 대표님, 의원님, 손 교수님, 국제정치학 가르쳐주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파키스탄과 인도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둘 다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둘 다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절대로 둘이 분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강대국의 정치적 카드로서 쓰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은 수준의 핵 능력을 가졌다면은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우리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것까지 힘겨루기를 해야 되지만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우리는 지금 뭡니까? 미국이 가장 노심초사하는 게 뭡니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NPT 체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뜨려서 안 된다. 왜? 북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핵 확산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테러 집단들이 쉽게 핵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미국의 최고의 관심사가 IS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에서의 테러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혹시 대량 살상 무기를 갖게 될 경우에 정말 전 세계가 끝없는 분쟁의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방산을 총괄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도록 ADD의 연구개발 능력을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방위사업청 하에 손발 수적으로 방위사업청이 지시하는 거나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아니고 최소한 북한의 국방과학연구소 수준으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북한 얘기했다고 또 이상한 여자네? 왜 북한을 얘기해? 북한의 과학연구소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파워를 김정은이 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랬었죠. 지금은 방사청의 한 부속물이 됐습니다. 품질검사소 마찬가지 방사청의
하나의 부속물이 됐습니다. 방사청이 어떤 방산업체에 무기 만들어 해놨고 방사청 산하에 있는 기품연구소가 와가 그거 조사하면은 내 물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퀄리티 컨트롤이란 도장 찍는 품질 보증이란 도장 찍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마치 어린애에게 백지 성적표를 주면서 너 엄마한테 성적표 갖다 주기 전에 네가 원하는 점수 써넣어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안 바꾸고는 몇 명이 뭐를 리베이트를 먹었다, 커미션을 먹었다, 불법으로 누구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을 갖다 줬다, 수갑 채워라. 그러니까 방산비리의 뿌리를 못 뽑습니다. 그리고 방산비리의 뿌리 뽑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진정한 무기의 국산화를 할 준비가 돼 있느냐, 기술이 되느냐, 연구가 돼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스팬이 2006년 방사청 만들고 11년 동안 방사청이 실질적으로 ADD를 자기 예속하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예속하에 갖다 놓음으로써 독자적 연구개발, 무기의 독자적 연구개발 능력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ADD를 처음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이 7사단 철수하면서 한국의 방위를 책임 안 지겠다고 할 때에 부랴부랴 우리 자주국방을 하자고 만들고 그걸 만들자마자 불과 6개월 내에 소총 가장 핵심적인 독자적인 탱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 시험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철두철미한 각오와 스피드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지지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그게 무슨 힘자랑 돈 싸움하는 바탕처럼 돼버리다시피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역적으로 나갔습니다만 다시 되돌아와서 대통령이 이와 같이 국군의 날에 주한미군 사령관 불러놔놓고 훈장 열심히 해줬어. 한반도에서 북한 핵위협을 막아줬어. 한미공조를 철저히 해줬어. 감사하다 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독자적 방위력을 가지고 작전권 이양을 빨리 받자. 물론 우리 군에게 좀 더 정신 차리고 투철한 애국심으로 눈 똑바로 뜨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자주적인 국방력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생각에서 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왜 주한미군 사령관 불러놔놓고 훈장 주면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왜 그것을 제가 꼬집느냐. 이 지금 분위기가 한국과 미국과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있어서 불행히도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서로가 서로를 약간 까재미 눈으로 의심하고 있고 속마음이 진짜 이건가 저건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다른 문제는 몰라도 안보에 대한 코멘트는 마치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을 누군가가 번역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비하해서 말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관련된 어법은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번역이 필요하다니까요. 액면 그대로를 바로 들으면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한 자리에서도 앞에서 이랬다가 뒤에서 이랬다가 어느 게 진심인지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번역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안보에 대한 멘트를 끌고 가는 그리고 기조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 밑 갈수록 더 난맥상이고 갈수록 더 갈팡질팡인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4당 대표, 사실 5당 대표인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4당 대표를 당의 이익을 넘어서서 당파 간의 정쟁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는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논의해보자고 청와대의 4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외교 라인에 전혀 혼선이 없는 것 같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비친다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점입가경입니다. 왜냐하면은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14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안보특보의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수의 목소리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할 때는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또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실 잠깐 동안만이라도 핵과 미사일 중단해주고 좀 자제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뭐 지금 14조치 때 10년 전에 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합의해놓은 사실 항목 중에서 28개나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좀 밀사를 보내가지고 둘이라는 거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얘기 좀 하도록 하라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어쨌든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문정인 특보가 교수의 자격으로 교수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해놓고 그게 교수의 입장이었으면 오늘 입을 다물어야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미래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핵이라든가 위기에 관련된 세미나에서 또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한 방을 터뜨린 게 아니라 사실 자기 본심을 얘기한 거죠. 어제는 할 수 없이 보는 눈 때문에 특보의 자격이 아니라 교수의 입장으로서 교수의 목소리라고 한다 했지만 정말 어제 하고 싶었던 얘기 본색을 오늘 드러낸 겁니다. 차라리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인정해주자. 그게 속 편하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깨는 게 차라리 낫지 한반도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우 좀 잠재워져가는 이슈를 또 끄집어냈어요. 미국이 B-1 바머 2대를 북한 쪽의 국제 공역에 출격시킨 것은 사실 한국 쪽하고 어떤 합의도 없이 한 것이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우발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충돌이 일어나서 피해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조금 잠재워지느냐 하면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이 B-1 바머를 사실 전략폭격기를 날리자 기자들이 나서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한미동맹 간에 충분히 양쪽이 협의를 했고 우리도 다 알고 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보고를 다 받은 상황이다. 국방부도 사전에 두 나라 간에 이 얘기는 조율이 된 거다. 강 외무부 장관은 실제로 사전에 얘기가 됐지만 NLL을 넘는다는 차원에서 사실 우리 군이 끼기에는 좀 굉장히 예민한 데가 있어서 안 갔다. 사실 오늘 다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말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달리 사전에 한국과 미국이 다 협의를 했지만 충분히 우리도 그 문제를 숙지하고 있었지만 NLL을 넘는데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좀 임기 기간에도 다 이행이 안 됐습니다. 실천이 안 됐습니다. 말뿐이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7.5%를 계속 13년간 올려준다 해도 우리가 지금 떠들고 있는 킬체인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자주 국방력을 위해서는 빨리 킬체인을 완수하고 KAMD 한국식 방공망 빨리 구축하고 그리고 한국식 대량 살상 대응체제를 갖춰라. 대량 보복체제를 갖춰라 했는데 그 뭐 KMPR입니다. 그건 줄여서. 먼저 킬체인 우리 혼자서 됩니까? 말 그대로 죽이는 것을 체인 시간별로 적을 사살하는 데는 먼저 적이 어디 있는가 적이 보낸 무기가 어디쯤 있는지 보고 어떤 무기를 언제쯤 쏘는지를 파악해서 분석해서
뭐에 대해 어떤 무기로 대응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의 사격체제, 타격체제를 이 4개의 체인을 4개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킬 체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눈 우리 혼자서 지금 뭐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린파인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린파인드도 있고 뭐도 있고 아직도 우리 혼자서 충분하지 못하죠. 조기 경보기 갖고 있습니다만 한계요. 탐색, 정찰 우리 혼자 능력으로 안 됩니다. RF-135 같은 건 우리 게 아니죠. 미국 걸 빌렸습니다. 북한 핵무기 미사일을 날리는 것도 사전에 하는 것도 다 유투기 정보로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분석하는 것 어느 정도 우리가 힘을 좀 합칠 수 있지만 때리는 것, 타격하는 것, 결심하는 것, 타격하는 것 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량 보복 체제로 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가 싸우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제대로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타우러스. 사실 타우러스는 굉장히 이게 관통력도 뛰어나고 정밀 타격 능력이 있고 사거리도 한 500km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란 적진까지 실질적으로 낮게 그 깊숙이까지 날라 들어가지 않더라도 북을 때릴 수 있는 무기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을 중간에 이 체제로 할까 저 무기로 할까 싸우다가 이제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대지라고 가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철매? K9? 사거리 40km 정도 안 됩니다. 이것을 북한의 핵이나 지금 뭐 고도 770km, 사거리 3800km 이상 나르는 북한의 미사일 위력을 보이고 있는 북한 미사일이나 6차에 걸쳐서 완성된 핵이라든가 이걸 막는데 이건 역부족이라도 이건 장난감이죠. 이걸 가지고 독자적 방위력이 됩니까? 진작에 독자적인 방위력이 됐으면 그 사이에 95년 이후에 미국이 여러 차례 우리 보고 정말 가져가라. 전자권 가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돌라고 달라고 난리를 쳐놔놓고 막상 가져가라 하니 우리 아직 준비 안 됐다. 또 가져가라니까 준비 안 됐다. 또 가져가라니까 준비 안 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3번 이상을 지금 미루어서 지금 2020년도 확정된 2020년이 아니고 2020년 중반 어느 때쯤입니다. 우리가 조건 있죠. 우리가 준비된다면 2020년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렵적 단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산비리 척결하면 그 문제 다 해결됩니까? 지금 방산비리 척결하는 것도 가히 돈 먹은 거 몇 개, 수리온, 기동기 몇 건, 이것 가지고 방산비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방산비리는 무기 한두 개를 잘 팔아먹고 잘못 팔아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예민한 문제라서 곤란하다고 생각했어. 미국에 요청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요청이 있었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지 않고 물론 그 질문은 강 장관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빠진 건지 미국이 빠지라고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안 알려준지 어쨌든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강 장관이나 청와대 얘기나 국방부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사전에 노티스는 충분히 미국으로부터 받았고 우리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거고 누구만 가는 것이 출격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전 노티스가 단 인지가 되고 통보가 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정인 특보는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B-1 밤을 전략 폭격기를 북쪽에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게 너무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른데도 대통령은 본인이 볼 때는 안보 라인 사이에는
이견차가 없는 것 같다고,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수도 떠서 국군의 행사 이번 추석 연휴, 긴 연휴 기간 사이에 국군의 날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군의 행사를 조금 당겼습니다. 국군의 행사에서 원래는 해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된 만큼 평택 이함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책임 방위력, 독자적인 방위력. 둘째, 전자권 환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자. 전자권 환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자 하면서 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한반도 이 어수선한 상황에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 공조체제를 튼튼하게 해주고 앞장서서 우리 안보를 지켜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하고 또 감사 훈장까지 오늘 줬어요. 그런 뜻으로 한 건 알겠지만 자칫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뭐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훈장 하나 줄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보따리 싸서 미국 나가고 우리한테 빨리 전자권을 넘겨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렇게라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거죠. 왜 오늘 같은 날 그 얘기를 주한미군 사령관을 불러놓고 정말 한미공조의 보훈에 감사드린다. 협조에 감사드린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 하면서 훈장을 주면서 그 앞에서 또 빨리 전자권 내놓으라. 물론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겠다는 거지만 밥 덜 익었는데 소뚜껑 자꾸 열고 덜 익은 밥 먹으면 배탈 납니다. 우리가 전자권을 환수하겠다는 얘기는 95년부터 90년 초반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막상 미국이 94, 5년 돼가지고 평시전자권, 전시전자권 두 개 다 가져가라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내놓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아이고, 우린 준비 안 됐습니다. 평시전자권만 일단 가져올 테니까,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서해 5도 부근이나 이런 곳에 국지전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좀 나서가 하고 작전계획 5027에 명시된 전면전이나 우리의 본토를 치는 그런 전쟁이 날 때는 아직까지 연합전력에 의해서 막도록 좀 더 있다 가져올게요. 밀어놨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린 자주국방이 필요해. 빨리 전시작전권 가져와야 돼. 막 번갯불에 콩 뽑듯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실제로 국방비를 7.5% 이상 올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연간 7.5%를 향후 13년간 올려서 2020년에는 병력도 대폭 줄이고 50만 이하로 하고 한국 현대화 그리고 한국 자주국방을 완전히 하겠다 해놔놓고 7.5% 국장비를 올려주는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